구리구리 마실가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리 마실가자의 마실마당 민경자입니다. 네, 까칠남 비닐묵입니다. 네, 저희 구리 마실가자는 우리 이웃의 소중한 모배님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다양하고 또 소중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또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훈훈한 마을이 되길 희망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쇼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6월을 맞이해서 저희가 호흡 보온에 대한 이야기로 월남 참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초대되신 보배님은 박희성 보배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보배님, 네, 짧게 자기소개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리를 사랑하는 박희성입니다. 20여 년 구리에 사는 동안 월남 참전자회 구리시의 지회장, 그리고 구리시 시정 장문위원, 그리고 구리성당 노인대학장을 역임했으며, 그리고 군생활 3년 중에 1년을 월남전 참전에 참전하였습니다. 네, 월남 참전의 노병, 이제는 이제 노병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 박희성 보배님이 이제 월남 참전이 사실은 1964년부터 진행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64년부터 월남 파병을 몇 년을 한 거죠, 그러면? 약 9년간 9년. 파병을 했습니다. 네. 그럼 우리 박희성 보배님은 그러면 몇 년도에 월남에? 네, 저는 71년에 갔다가 72년도에 돌아왔습니다. 네. 보통 그렇게 월남에 파병이 되면은 몇 년을 가서 근무를 예, 하죠? 1년간 아. 근무하게 됩니다. 자원에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예, 근데 대부분이 예. 자원이라고 하면은 일반 시민이나 국민이 지원해서 가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네네. 군 3년 기간 내에 병과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군인도 일반 사회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부터 행정까지 여러 분야가 있으니까 어떤 한 부대를 지적해서 가면 그게 모자라는 병가가 있습니다. 직책이. 네. 그리고 그런 건 다른 부대에서 차출을 하거나 지원을 받아서 가는 겁니다. 현역 군인만 갈 수 있는 겁니다. 네. 야, 목숨을 건 전쟁에 예. 그것도 그냥 당연시 그 의무 복무 기간이라는 이유로 1년 동안 목숨을 걸고 갔다 오신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뭐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죠. 전쟁터에 한다는 것은 대단한 거 애국심과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저도 사실 어머니께 말씀을 못 드리고 갔습니다. 반대하시죠? 우리 박희성 보배님은 원래 이제 영문학을 전공하셔서 중학교 영어 선생님, 네, 하시고 이제 지금 이제 군대에 다녀오셔서는 이제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퇴임을 하신 그런 멋진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 그 1년간의 그 월남에서의 어떤 그 1년간 활동하면서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것이 있을 텐데 특별히 기억나는 거, 보람 있는 거 예. 이런 거 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근데 이제 일단은 월남 참전이 어떻게 해서 됐는가를 좀 말씀을 네. 드리고 싶은데요. 그 냉전 시대 그 미국과 구소련 두 나라가 각각 그 세력 확장에 극치를 이루었던 1960년대 냉전 시대. 예. 그 대한민국에서는 그 최초 해외 월남 파병 문제를 놓고 국익을 위해서는 파병을 해야 된다 하는 측과 국가의 미래인 젊은 피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 하는 반대 측의 심각한 논쟁 속에 1964년부터 73년까지 9년간 국가에서 32만 5,517명의 병력을 월남에 파병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월남 참전 국가 9개 국가 중에서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병하였습니다. 아, 우리나라가. 예. 네. 따라서 국방 안보 분야는 물론 정치 외교 분야에서도 한국의 국제적 입지가 크게 높아졌고 특히 경제 사회 분야에서는 월남전 특수로 인하여 67억 달러 이익을 챙김으로써 한국의 경제 발전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시 경부고속도로 공사의 총공사비가 1억 달러였습니다. 네. 근데 그게 67배를 월남전에서 수입을 얻게 됐다는 것이고요. 네. 아까 이제 파병된 숫자가 32만 뭐 몇 명 정도면 예, 지금 5천, 우리, 예. 네, 구리시 네, 인구보다 1.5배 가. 1.5배 정도 되는데, 네, 월남 참전 시 아까 우리, 박희성 보배님께서도 어머니께 말씀을 못하고 가실 정도로, 그렇게 진짜 목숨을 내놓고 가는 건데, 이 참전 당시에 힘들었던 점,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예. 힘들었던 점은요. 월남에서 이제 귀국한 후 알게 되었습니다만
전쟁터에 있는 그 본인 자신보다도 부모와 형제들이 더 많은 걱정과 불안 속에 1년 동안 생활을 하였다는 사실을 듣고 네.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당시 현역 군인이었던 참전자들은 그 생사 불안과 통제, 장거리 그 특수훈련, 가족과의 연락, 불통, 마지막일지 모르는 1년간의 그 이용만리 해외 전쟁터의 생활, 그리고 춘천에서부터 야간 열차로 부산까지 이동해가지고 군함편으로 일주일 만에 월남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죽기 아니면 살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현지에 도착하니까 초심과는 달리 부상의 두려움이 현지에서 공포감으로 변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팔다리 중에 하나가 사지가 불구가 된다든지 자살할 수도 없고 차라리 죽거나 살거나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았나. 그거 뭐 표현하기 어렵지만요. 현지는 여러 가지 그 위험성이 무척 많습니다. 네. 월남 현지는 북위 17도 선으로 남북으로 갈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38도로 되어 있지만 네. 지문 휴전선 네. 거기는 이제 북위 17도 선으로 월북, 월남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전선이 따로 없습니다. 그건 국경만 그렇게 있을 뿐. 그렇기 때문에 이 더위나 모기 어두운 거 밀림에 가면 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낮이라도요. 낯선 환경, 그 강한 비, 그리고 총성, 그 다음에 폭격, 헬기 및 전투기의 소음, 특히 이 부비 트랩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고국에 편지 좀 쓰려고 하면 필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길에 가다 보면 볼펜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딱 해가지고 쓰려고 하면 펑 터지면서 손목이 달아남고요. 그런 것이 부비 트랩이라고 하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총 이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깡통이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은 발로 차는 그거 기질이 차면 있어요. 발목이 달아납니다. 그리고 길에 걸어가다가 잘못 밟으면 그냥 쑥 땅으로 들어가가지고 그게 대나무를 구멍 같은 거. 빠지면 대나무가 이 목 뒤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뚫고. 이 구멍 파놓고 거기다 이렇게 죽창 같은 걸 꽂아놨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부비 트랩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밀림에 가면 말할 수가 없고요. 그냥 발목에 걸려서 나무가 위로 올라가서 흔들리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자기가 그 줄 잡고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매달리면 흔들리니까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상태에서 날짐승의 먹이가 되거나 그렇게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고요. 네. 저희가 이제 영화 같은 거에서도 보면은 다리 절단되고 팔 절단돼서 이제 돌아오고 했을 때 그 가족들의 그 가슴 메어지는 거를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또 이렇게 이제 힘든 점도 있었지만 또 나름의 보람된 점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보람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하여 우리 다른 나라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갔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 긍지와 자부심이 이제 좀 강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국을 반기는 그 월남인의 그 친밀감,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도 그 당시 저희 나라의 무기는 아주 빈약했습니다. M1이라고 해가지고요. 8발 들어간 거 다 쏜다면 다시 넣어야 되고, 근데 거기는 M16이라고 해가지고 연발로 나가고요. 그거 한 번 맞으면 그건 완전히 치명됩니다. 죽어야 되는 거지 그 외에는 살 수가 없는 그런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한국군한테 지급하면은 그걸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 무기를 현대화할 수 있다는 그런 그러니까 보람을 그 베트남 월남전에서 사용됐던 그 무기들을 우리 한국으로 가지고 와서 그걸로 우리나라가 이제 좀 근대화하고 우리 무기를 현대화시키는데 또 보탬이 됐다라는 거에서 이제 보람을 느끼신다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저희들이 국익을 위해서 이제 목숨을 사실 파병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생명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처우들이 계속 개선이 안 되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 우리 군인들이 월급이 있었을 텐데 한국에서 군대 가면 월급이 얼마였죠? 그 당시 저는 700원 받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월남에 이제 1년 동안 파병되기 때문에 한국을 떠날 때 1년치 봉급을 한 번에 주더라고요. 그러면 8,400원 주는 거네요. 그 당시 월급 700원씩 1년치. 그리고는 이제 나머지는 이제 그 유엔군의 평화단이다해서 미국 정부에서 모든 걸 다 1년 동안 책임을 지게 돼 있더라고요. 복장부터 먹는 것까지 생활비까지. 근데 이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군은 이 직업군인 그렇죠. 모병제죠. 모병제이기 때문에 그게 걸맞게끔 대우를 해주겠다 이렇게 협약을 하고. 한국 정부하고 미국 정부하고 협약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 외에 뭐 필리핀이나 태국을 봐도 그렇게 그 사람들은 대우를 받더라고요. 그러면 미국 이제 월남에 간 그런 군인들은 그러니까 모병제인 그 미군들은 월 얼마 정도를 받은 거예요? 몇 달러죠, 그러니까? 예, 요 1년에 그 사병의 경우는 네. 약 8천, 9천 달러를 받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필리핀은 6천 달러, 한국은 5천 달러 받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좀 알고 있고요. 그건 그 뜻이 있는 그 월남 참전 그 유공자 중에 미국 정부에다가 소송을 냈습니다. 다른 나라랑 같은 참전 국가 중에 이렇게 대우를 해줬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45불밖에 안 줬느냐.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답변이 다 한국 정부에게 줬다. 그리고 받을 게 있으면 한국 정부에게 말을 하라. 그러면 그러니까 500불 정도, 그러니까 8천 불이면 월 500불 정도의 협약에 의해서 이제 정부에 줬지만 그 중에 실제로 받으신 거는 10분의 1 정도인 45불만을 받고 10분의 9는 정부에서 사용한 꼴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도로를 까는데 이용을 했을지는 나와 있는 게 없나 그죠? 거기 시간 조금 주시면요. 그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정확한 건 저희들은 알 수가 없으니까 경부 고속도로 건설하는데 저희들 돈을 썼다. 포항제철을 건설하는데 사용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끔 그 국경일에 보면 전직 장관들이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한국 경제에 발전되는 건 중동 건설, 그다음에 독일의 그 간호사, 그다음에 관부, 그다음에 월남은 제일 잘 거의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 중동 건설, 그다음에 독일의 광부, 간호사 애를 쓰신 건 분명합니다. 근데 저희는 정부에서 일괄 받아가지고 일부를 나눠주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돈이 더 막대한 돈이었다, 큰 돈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이루는데 독일 파병, 간호사, 광부, 또 중동의 노동자들. 근데 지금 우리 박희성 고객님께서는 월남에 파병이 됐던 그런 이제 현역병들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이야기되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고 그 돈에 대한 출처가 정확히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참 아쉬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월남 파병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아쉬운 점이 있다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지 월남 매스컴과 그다음에 월남의 지식층들이 사실 저한테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한국군은 용병이다.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자존심이 좀 심하게 상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월남 신문은 국제적인 언론의 공정성이 있는 걸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분들은 전 세계 소식통에 다 이 신문에 나기 때문에 한국은 용병이라는 건 사실 용병은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지 물론 돈에 팔려서 전쟁터에 갔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그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하나도 안 도와주고 미국 정부의 돈으로 했으니까 운동선수도 그렇지 않습니까? 손흥민 용병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영국에 가서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영국에서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용병이라고 하는 걸 괜히 타부시할 게 아니라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는 우리 돈으로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세계가 바라보는 그런 시선 속에서 월남 참전 용사들에 대한 이제 무시하는 그런 부분에 이제 회장님으로서 또 회를 이끌었던 분으로서 속상하고 아쉬웠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월남 파병을 갔다 오고 지금 이제 우리 오늘의 박희성 보배님도 벌써 이제 7학년 8반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국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처우, 그래서 어떤 명예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급되는 건 지금 얼마나 지급이 되고 있나요? 참전 유공자 예우에 대한 현 정부에서 참전 명예수당으로 지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는 22만 원 월 줬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가 들어와서 34만 원으로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인상해 주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금 34만 원. 거기에다가 보훈병원을 이용할 시에
할인율을 60%였었는데 현재 90%, 18년도부터요. 문 대통령이 들어오고 그다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 혜택을 이렇게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리시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월 10만 원씩 그리고 추석과 설 명절에 각각 10만 원씩 명절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 달 6월 달부터는 월남 참전에 참전했다가 세상을 떤 전우들의 유족에게도 월 5만 원을 지급한다고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이제 월남 참전을 하셨던 분들도 연세가 이제 많아지시니까 또 돌아가시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월남 참전회라는 회는 이제 없어지는 이제 자연히 소멸되는 소멸되니까 네. 아무튼 이런 큰 역할을 하셨던 분들께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늘 6월 한 달이라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또 그런 분들을 뵈면 고개 숙여 인사 올리는 그런 자세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우리 박희성 고객님 너무 감사하고, 또 월남 참전회를 이끄시면서 나름 특별 어떤 이제 보람 있는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책자를 한번 보여주시죠. 네. 사실은 구리시에서 시에 주최하고 그러니까 지원을 받고 저희 월남 참전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저희 월남 참전을 좀 후세에게 그리고 잘 이해를 못하신 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책자를 이렇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청소년들을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여름방학 때 전방 안보 체험도 가거든요. 그때 이 교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 좋은 교재를 통해서 월남 참전에 대한 그 참뜻도 우리 청소년들에게 지금 교육을 하고 계신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구리시에 참 보배로운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좀 추천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6.25 참전자회 구리지회 현재 재직 중이신 온순 과장을 추천합니다. 이분은 말 그대로 구리의 보배라고 저는 평소에 생각했기 때문에. 6.25 참전회에서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 이제 온순 과장님. 여성입니다. 네, 오늘 우리 그리고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말씀하십시오. 사실은 이 월남 참전의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요. 홍길동이는 서자란 말이 있죠. 훌륭한 일을 했더라도 서자로. 근데 저희 월남 참전이 서자입니다. 왜 그러냐? 생일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생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 자식이 아니다, 국가에. 그러나 일은 크게 했다. 해외에서 전투하고 경제 발전에 기반을 다져줬고. 그런데 월남 참전 기념일이 없습니다. 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체의 생일이거든요. 그럼 참전 유공자는 두 단체가 있는데요. 6.25하고 월남 참전. 6.25는 6.25 때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월남 참전은 행사를 하는 게 없습니다. 국가에서. 그러면 이게 정말 서자로 남아있는 월남 참전회의 서름을 나날이 좀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관계되시는 군이나 관계되는 부처에서 이걸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염원입니다. 57년이 됐는데 생일을 인정 안 한다. 그러면 만약에 전쟁이 또 난다 그러면은 누가 내 목숨을 내놓고 나갈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제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세계 강대국의 군사력이 강하다는 건요. 국가에서 모든 책임을 다 져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목숨을 바쳐도 난 가정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점에 월남 참전이 냉대를 받고 있다는 거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도 월남 참전 용사에게 명예훈장 수여하셨죠? 맞습니다. 그리고 양 대통령이 무릎을 꿇으시잖아요. 그거 보셨죠? 근데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머리를 꿇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양국의 대통령이 월남 참전에 참전한 병사에게 무릎을 꿇고 존경하는 그분이 목숨을 바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가를 위해서. 아무튼 오늘 우리가 이제 6월 호국 보문의 달을 맞이해서 월남 참전회 박희성 전 회장님을 구리지회 전 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지만 좀 아쉬움이 있고 지금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금지가 안 돼서 우리 월남 참전회 회원님들께서 서로 만날 수 있는 시간도 되지 못하는 게 상당히 아쉬운데
백신 주사 다들 지금 맞으셨나요? 네, 빨리들 예, 맞으시고, 예, 예, 예. 예, 함께 감사합니다. 모여서 예, 예. 그 젊었을 때의 그런, 이야기들을 다시 나누시는, 그러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 함께 해주신 박희성 모배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마지막 김경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저희 구리구리 네, 예. 구리구리 맛있게 마시가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